이제 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 약간 미심쩍다,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민권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결 내용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고는 B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건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체가 분양 대행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어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공항이 설립되면 지가가 상승한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판결은 업체에 대한 청구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제 업체는 인용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설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와 공모해서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회사 기망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직원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좀 억울하기도 하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못 받는가라고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요,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형사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좀 면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행위를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과실로 한 건지 좀 구분이 되지만 민사법에서는 사실 비슷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B씨가 직접적으로 A씨를 속일 생각이나 이런 건 없었더라도 사실상 실수로 잘못된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B씨도 과실로 방조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정하진 않고요. 과실상계라고 해서 일정 비율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의의가 있는 것은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설명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니까 좀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매도를 하고 시세 차익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돈을 벌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이제 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 약간 미심쩍다,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소송 걸어서 판결 이기고 손해배상 받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거래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직원이든 상대방 회사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지 판단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정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